최종희 대표님, 그 공자의 말 관련돼서 저자 소개하고 책 소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저는 이제 전에 대기업에서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네네. 제가 이제 40대 중반에 회사를 좀 나오게 돼서, 그로부터 약 한 20몇 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음, 제가 이제 이 공자의 말이라는 책을 사실 논어로 따지고 보면은 한 네 번째 정도 책이에요. 그래서, 네. 어, 오늘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전 사실 전공도 전자공학을 예전에 아, 전공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한 10년 정도는 이제 그 엔지니어로, 반도체 엔지니어로 생활을 쭉 했었고요, 네. 회사에서. 네. 나머지 10년 정도는 그 이제 인사, HRD, HRM, 인사 관련해서 이제 일을 10년 정도 했고요. 네. 근데 회사 나와서는 HR 컨설팅 회사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그거로 일단 이 호구지책은 이제 삼았고, 네. 그 이후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음, 뭐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우연찮게 이 강의를 좀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책을 음, 좀 몇 권 좀 쓰게 된 거고, 음, 그래서 이제 근자로서는 주로 그 논어책을 좀 몇 권 썼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공자의 말이라는 책은 실제는 한 1년, 작년 가을에 나왔으니까 네. 아직 그쵸. 1년 1년, 조금 안 됐죠. 네. 네, 1년 좀 안 됐는데요. 음, 제가 이제 논어를 공부를 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논어를 읽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이 고전, 인문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내 입장에서 이 2000년도 더 된 아주 올드한 논어를 읽어보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처음에 들었고, 또 하나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전과 논어 맹자 이쪽 관련해서, 특히 이제 동양고전 관련해서 뭐 한두 마디씩은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아주 바쁜 현대인들이 좀 쉽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논어 명구, 간단한 명구를 좀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고 좀 요즘에 맞게 해석을 좀 해놓은 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좀 쓰게 된 거고요. 이 책은 되게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해요. 논어의 한 문장을 한 음, 5줄에서 7줄 정도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요즘 그 현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좀 다가오게끔, 그래서 저 2500년 된 논어가 옛날 말이 아니라 충분히 요즘에도 그게 활용 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싶었기 때문에 네. 이쪽을 네. 좀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학부 전공이나 경력 커리어 상으로는 엔지니어신데 네. 어찌게 보면은 이제 국어국문학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무튼 인문사회 쪽에서의 인문사회 과학자로서의 어떤 이런 커리어가 아니신데 어떤 변화를 이게 이쪽에 대한 어떤 공자 특히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예전에 어떤 뭐 어떤 관심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제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HR 사업을 하면서 네, 저희 이제 사무실이 그 잠실에 있었습니다. 네, 그 잠실에 보면 이제 그 석촌호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석촌호수를 한 바퀴씩 이제 계속 돌았는데, 제가 잠실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나이가 이제 딱 50 정도가 되었을 때, 50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석촌호수를 점심 먹고 돌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요거 이왕 내가 도는 건데, 뭔가 좀, 어떤 애 되게 무료하더라고요. 돌긴 음, 돌아도. 산책 삼아 돌아도. 음. 그래서 이제 천자문을 한번 외워보자. 아, 네, 뜬금없이 그냥 천자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중학교 때 정도까지 뭐 한문을 조금 한두 시간씩 일주일에 배우긴 했잖아요. 근데 그 네, 이후로는 뭐 한문은 전혀
내가 담을 쌓고 사는 거죠. 근데 천자문이라는 게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들은 풍월이 있어서 뭐 이렇게 외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그만 그 포스트잇에다가 천자문을 한 12자 혹은 16자 정도를 써갖고 나간 거예요, 매일. 아, 그래서 식사 후에 이제 식사 매번, 후에 어차피 혼자 거기 산책할 때도 네, 네,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외워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안 상황인데 천자문이라는 것이 그냥 다 각기 다른 천자의 한문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원래는 8글자씩 구성이 된 125수의 시예요, 시. 시라고 보시면 아,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125개의 중국의 역사라든지 천문, 지리,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다음에 아주 사서삼경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쫙 함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천자문을 쭉 이렇게 외워보니까 한 반 정도를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잠실 교보문고 있어요. 그래서 네. 쭉 갔는데 그때서 이제 논어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어, 전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문학 쪽은 거의 뭐 읽어본 책이 사실 별로 없다. 네, 네. 죄송한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논어책이 딱 눈에 보이니까 이제 논어를 한 권 샀어요. 사갖고서 굉장히 두꺼운 책을 샀는데 이걸 이제 계속 한두 달 정도 쭉 읽어보니까 야,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요. 네. 나이가 50 넘어서 이 논어를 읽어보니까 우리의 그 생활이나 우리의 조직 생활이나 회사에서의 리더들이나 어떤 개인 사업의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에서 뭐 가족 간에, 아이들 간에, 선배 후배 간에 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정말 기가 막힌 해답이 논어 속에서 이렇게 성큼성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논어를 그 책을 보고 나서 한 2년 후에 첫 번째 논어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썼냐면은 뭐 동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이제 저녁 때 한 5km 정도씩 이제 걸어요. 걷는 게 네. 산책 삼아서 저녁 먹고 걷는데 이제 논어고 낮에 이렇게 읽어본 것들을 한 5구를 가지고 저녁 때 나갑니다. 산책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성상그냐 습상어냐 이게 이제 논어의 한 5구인데 네. 이거를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일단 이거를 외워야지요. 8글자로 외우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네. 일정옥 그렇죠, 이래갖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성상그냐 습상어냐. 근데 그걸 일단 외우고 나서 그러면 이 의미가 요즘 우리들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라고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조금씩 이제 글로 다 써놓고, 써놓다 보니까 글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 모였을 때 제가 이제 제 첫 번째 논어책, 논어 직장인의 미래를 논하다. 이제 그 책을 낸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 논어를 좀 우연찮게 공부를 조금 하게 됐어요. 우연한 계기, 그러니까 천자문에서 시작되신 건데, 또 근처에 교보문고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논어책을 써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 공자에 대해서. 근데 이 시대에 이제 사실 이제 책 제목의 부제가 포스트 코로나 공자에게 길을 묻다 하잖아요. 네. 왜 공자일까? 왜 공자에게 길을 물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꼭 공자에게 길을 묻지 않아도 되지요. 뭐 테스 형한테 물어도 되고요. 뭐 네. 다양한 사람들한테 물어도 네. 되긴 되는데, 그 1949년도 독일에 그 칼 야스퍼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철학자가 쓴 책 그 저서 중에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그 저서 중에 나왔던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면 축심시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축심시대. 네. X your age. 이래갖고서 이제
추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류의 문명사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축심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바탕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시기를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류 문명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시기였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공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공자는 이제 축심 시대의 가장 뭐랄까, 가장 가운데, 가장 네. 중심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네. 네. 기원전 551년 500년. 출생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공자보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띠동갑 선배가 있어요. 네. 띠동갑. 12년 정도 먼저 태어나신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석가모니예요. 네. 부처님이고. 그 시대에 참 많은 인재들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그다음 뭐 공자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그 피타고라스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탈레스라는 사람도 있고, 네네. 공자랑 비슷하게 태어났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비슷하게 나왔던 두 명의 맹자, 네. 맹자하고 3년 차이밖에 안 나는 그 장자, 네. 그리고 50년 정도 차이 나는 순자, 네. 뭐 한비자, 뭐 이런 사람들. 뭐 사마천까지 기원전 네. 100년경에 뭐 그리고 이제 기원 0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따지고 네. 보니까 정말 유명했던 사람들이 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기원전에 태어났더라.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학문이라는 게 그 노하우, 그 지혜라는 게 그게 인류 문명사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냈던 바탕이 되었던 시대다. 제가 이렇게 왜 구구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저도 이렇게 살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뭐 상하 관계라든지 뭐 인생에 대해서라든지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이미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도 거의 다 겪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좀 더 평화롭게 하고 좀 더 잘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노하우가 이미 노노맹자에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요즘에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첨단을 달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게. 그래서 이 지식이나 지혜라는 것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화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변화하지 않는 핵심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똑같을 것이다. 자, 이러고 보니까 많은 현대적인 것, 과학적인 것, 기술적인 것은 물론 현대를 따라야죠.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어쩌면 아주 일부의 시간을 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전 속에서 그 노하우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삶이 윤택해지고 삶이 풍부해지고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요. 네. 아, 그렇군요. 저도 뭐 중간중간 이렇게 뭐 이병철 회장이 언급했던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노노가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뭐 싹 잊어먹게 되고 거의 백조화되고 막 그렇죠. 이러는데 노노를 어떻게 보면 접했더라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노노를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그 노노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를 뭐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함축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대표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노노의 핵심은 이거다.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은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노노의 그러니까 제1편이 하기편이에요. 네. 하기편. 네. 하기편 제1장. 그러니까 노노의 첫 번째 문장이죠. 네. 자왈, 하기시습지, 불용여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거는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유붕자원 방내,
불령 낳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인 부지 불원 불력군자호. 이게 이제 세 가지예요. 네, 요게 네. 세 가지 문장 30글자가 네.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음. 저는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이 논어 500개 문장을 거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따지고 보면 첫 번째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논어 500개, 그러니까 15,000자를 함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소개를 네, 해볼까요? 네. 네.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첫 번째 문장, 이 소설가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 책의 첫 번째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막 보셨겠지만 그 토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라는 책을 봐도 그 첫 번째 문장 속에 나중에 정말 지루하게 600, 700페이지짜리 책을 다 보고 와서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면 와, 대단해요. 첫 번째 문장이 그 전체 600페이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빨리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네.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이것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거 보고요. 두 번째 문장, 유붕자원방래 불령낳고, 멀리에서 친구가 있어 찾아온다라고 하면 이 또한 기쁘지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것이고요. 인부지불원 불력군자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크게 화내거나 성내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군자라 부르지 아니하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은 큰 뜻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 문장을 제가 하나씩 잠깐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하기 시습지 불영어로, 왜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공자가 만들었던 이 유교라는 것이, 뭐 공자가 만든 건 아니지만 후세 학자들이 만든 거지만, 유교라는 게 정말 종교라고 하면 첫 번째 글자를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를 왜 하고 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믿을 신자라든지 숭배할 때 숭자라든지 뭐 그럴듯한 단어들이 많잖아요. 네. 하지만 왜 학이란 아주 평범한 배워라, 공부해라 이런 뜻으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논어는 사실 공자가 만든 책은 아니죠. 공자의 제자들이 만든 제자들이. 네. 공자가 죽고 나서 수십 년 후에 공자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공자는 죽을 수 없고 아주 우리 스승, 훌륭한 스승이 좋은 말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공자가 죽고 나서 8개 학파가 있었대요. 그래서 8개 학파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주관을 쭉 가지고 모였겠지요. 모여갖고 이제 뭔가 이렇게 책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문장을 맨 앞에다 세우는 게 좋을까? 라고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선택했던 게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이걸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보기에는 우리 스승 공자는 배움으로 시작해서 사실 배움으로 끝난 사람이다. 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 하기 시습, 학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학습이라는 단어는, 배우고 익힌다라는 단어는 2500년 이상 된 단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미 2500년 전에 배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인트를 잡은 거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몇 가지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유붕자원방내 불령낳고, 멀리에서 친구들이 있어 찾아온다라고 하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것은 뭐 그냥 그 글자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 그거죠.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이나 함께 공부했던 동창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뿔뿔이 나중에 다 성공해서 이제 흩어져 갖고 각 나라로 가서 뭐 재상을 한다든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있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공자가 있는 곡부로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면 그 또한 되게 즐거운 일이겠죠. 요즘에 우리가 생각해도 동창들을 만난다거나 뭐 회사 전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뭐 이렇게 재밌는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겉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인부지불언 불력군자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그게 화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라 부르지 아니하랴. 뭐 이렇게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니죠. 문제는 지금부터죠. 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은 공자의 일생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학위 실습지 부용녀로 사실 공자는 배움으로 시작해서 배움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공자가 이제 태어날 때 굉장히 미천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60세가 후반이었고요. 어머니가 뭐 10대 중반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60세 후반에 10대 중반의 어머니, 뭐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 공자가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부인이었다고 보는 거죠. 공자의 그 어머니가. 공자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공자 3살 때 죽고 어머니는 공자 17살 때 죽는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자가 20살이 될 때까지는요,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나서 20살, 그러니까 19살, 20살 때, 그러니까 19살인가에 결혼을 해요. 그때까지도 변변찮은 직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직업이 뭐냐면, 그 큰 대부집에, 우리나라의 그 빅3 가문 중에 하나는 계시라는 집안이 있어요. 그 대부집에 창구지기를 했어요. 두 번째 직위는요, 그 대부집에 가축을 기르는 축사지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던 공자가 어떻게 73세까지 살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거기에는 배움이 가장 기초가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일단요. 자, 두 번째, 유봉자원방내 불력낙후인데요. 공자는 사실 평생을 친구, 벗붕자잖아요. 벗붕자. 친구들과 함께 혹은 제자들과 함께 살아나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마천의 그 사기에 보면 공자의 일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기록을 많이 해놨는데요. 그 공자가 많을 때는 제자가 3,0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훌륭한 제자가 72명이 있었고요. 정말 핵심 제자는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있었어요. 십철이라고 해서 10명의 그 아주 훌륭한 철학자처럼 제자들이 있었고요. 십철에 들지 않았던 3, 4명의 아주 훌륭한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자는 사실 평생을 사람들과 함께, 동료들과 제자들과 함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인부지불언 불력군자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크게 화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라 부르지 아니하여. 공자의 일생은요. 공자는요. 사실은 살아서는 굉장히 핍박받고 빛도 보지 못하고 어쩌면 그냥 평범했던 사람보다 조금 탁월한 그런 사람밖에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죽고 나서 공자가 성인이 된 거죠. 사실은요. 근데 공자가 살았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공자가 55세부터 68세까지 14년 동안 천하주유라는 것을 해요. 말이 좋아서 천하주유지 사실은 그 주변국을 다닌 7개 나라를 14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의 정치 사상을 피고 싶어 했던 거죠. 하지만 가는 나라 모든 나라에서 다 노를 했어요. 거기서 정말 이렇게 크게 사람 대접도 크게 못 받고요. 힘든 시기를 받았죠.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의 저 훌륭한 스승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저렇게 저런 대우를 받고 여기 꿋꿋하게 살아가시는가. 공자가 그런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내가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면 군자라 부르지 아니하랴. 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최종 결론은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한 3분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사실 논어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군자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군자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성인군자, 임금의 아들, 아주 훌륭한 사람,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뭐 이런 군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1621년경에 그 유럽으로 이 논어가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 영어권의 사람들이 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지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과연 군자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군자.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 보통은 이제 군자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뭐 킹이나 그렇죠. 굉장히 뭐 권력이 높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젠틀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뭐 굿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 뭐 리얼 휴먼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갑자기 드는 그냥 드는 맞았어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맞으셨어요. 네, 네. 제가 본 책도 젠틀맨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책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젠틀맨, 그러니까 신사라고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게 높게 봤는데, 음, 당시 서양 사람들은 군자, 뭐 젠틀맨 신사, 물론 뭐 신사도도 되게 멋진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신사로 본 것도 되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는 제가 그 몇 번 이렇게 뭐 얄팍하지만 논어책을 쓰면서 리더라는 말을 좀 붙여봤어요. 리더. 아, 리더, 현대적으로 보면은 리더. 리더하고 군자하고 물론 이제 리더도 보면은 뭐 대통령, 장관, 큰 리더도 있는 거잖아요. 회사의 사장, 회장 뭐 음, 그다음에 작게 보면은 뭐 과장이나 부장도 다 리더고요. 요즘에는 뭐 둘 이상만 있어도 그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리더잖아요. 뭐 네, 혼자 있어도 리더가 되겠죠. 뭐 셀프 리더라든지. 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모두 다 리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군자는 리더라고 번역을 해보면, 논어는 군자학인데, 따지고 보면 논어는 리더학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리더십 관련된 예. 책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어 학위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문장이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음, 우리가 이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배우지 않고 뭔가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쓴다는 것은 되게 뭐 위험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자기도 네, 잘 모르면서 뭐 이렇게 앞에 나가서 옳은 소리 하고 자기는 실행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믿을 사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배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위 시습지 불용도로 배운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익히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리더로 성장하는데 1단계가 완성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리더로서의 2단계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리더는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러니까 멀리에서 친구가 있어 찾아오면 있던 기쁘지 즐겁지 아니한가인데요. 물론 뭐그 친구가 오면 당연히 즐겁죠. 하지만 정말 친구가 오더라도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걸라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이 정말 소중하고 이렇지만 늘 즐거운 거는 아니잖아요. 네, 회사 출근해서 그 동료 직원들이 소중하긴 하지만 늘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잘 화합을 할까.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이렇게 도가 터야 그게 어느 정도의 리더십의 큰 이 중간 줄기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여기서는 친구라고 했지만 요정물에게는 동료도 될 수 있고 정말 친구도 될 수 있고 뭐 상하관계도 될 수 있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음, 논어에는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하면 특히 리더로서 하면 좋을까 문장이 너무 많이 나와요. 논어 500개 문장 중에 군자라는 말이 들어간 게 제가 뭐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107개가 들어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500개 중에 100개 이상은 군자에 대한 디스크립션이에요, 사실은요. 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위시습지에서 배울 학자가 제가 정확하게 세보니까 500개 문장 중에 음, 6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500개 중에 60개는 배움에 대한 디스크립션이에요, 그거는요. 음, 자, 세 번째. 리더의 정말 포인트는 리더의 인성은 사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저는 이 세 번째 문장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인부지불원 불력군자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화를 낸다거나 관여한다거나 개의치 않으면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수양이 충분히 된 리더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과장인데, 내가 부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여지껏 당신들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왜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지 않을까?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사실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리더들이요. 그래서는 아직 공자가 생각하기에는 군자라 부르기에는 좀 멀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수양과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지칭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논어에는 사람의 마음가짐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 사람으로 만들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 고객으로 만들까? 내가 정말 겉으로는 속으로는 되게 밉지만, 그래도 저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함께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노하우들이 사실은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논어는 리더가 되기 위한 3단계를 정의한 것이다. 뭐, 어디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정리하면은 뭐 공부 혹은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리더 스스로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논어란에 이 500개의 장대한 문장 안에 녹여서 군자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건 리더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또 논어가 친숙하게 좀 다가올 것 같아요. 네. 다분히 우리가 군자 하면 굉장히 좀 멀리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뭐 소인, 대인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할 때 소인만 아니기를 바란다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준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딱 둘만한 어떤 문구라고 해야 될까요? 경구라고 해야 될까요? 노노의 어떤 이 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소개해 주신다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어떤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논어에는 사실 힘이 되는 어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부터 생각나는 게 간단한 어구인데요. 아마 아실 만한 어구예요. 네.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들어보셨죠? 네네. 지자요수, 인자요산. 네.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네.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풀 센턴스가 조금 더 있어요. 네. 이게 뭐라고 했냐면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길긴 한데 하나씩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지자동, 지자는 활동적이고, 지자락, 지자는 즐겁다. 이렇게 이제 한 묶음이고요. 인자요산,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인자정, 인자는 조용하고, 인자수, 인자는 오래 산다. 이제 요게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자요수, 인자요산 이렇게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활동적이고 인자는 조용하다. 지자는 즐겁고 인자는 오래 산다. 무슨 뭐 큰 감흥이 없으시죠? 네, 그렇죠. 이렇게만 들으면. 네. 그러니까 논어에서 이렇게만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뭐 저도 싫죠, 사실은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지자는 왜 물을 좋아할까? 그거잖아요. 지자라는 것은 뭐 이 알지자인데, 지식, 지혜 이런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물처럼. 예를 들어서 1년에도 책이 수만 권이 나오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신문이 나오고, 지식은 활동적이다. 그래서 지자, 동이라고 그랬어. 움직일 동자. 그래서 늘 지자는 또 마지막에 지자락, 지자는 즐겁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활동적이고 유동적이고, 그런데 늘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인자는 뭘까? 인자는 어질인자죠. 네. 어질인자. 어질인자. 어진 사람은 산을 닮았다라는 거고요. 네. 산은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인자, 정, 고요할 정자, 인자는 고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인자라는 것은 이제 논어에서는 두 가지로 아주 쉽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어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어질다는 게 이렇게 보면 되게 또 애매하잖아요. 어질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개. 첫 번째 사랑의 자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인지 느낌이 약간 오시죠? 네네. 누구를 사랑할 때 느끼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음. 내가 우리 자식을 사랑할 때, 우리 뭐 애인을 사랑할 때, 부모님을 사랑할 때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음이 서라고 해서 용서할 때 마음이 인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포용해주는 마음이 인자의 마음이다. 자, 이러니까 그 마치 인자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조용하고 이 뒤에 이제 또 목숨 숫자가 나오거든요. 인자수. 수는 네.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포용해주면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내가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해주는 사람이 어찌 보면 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뭐 마음도 편안하고 하니까 조금 더 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해석은 어느 책이든 뭐 거의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어구가 우리들한테는 무슨 또 의미가 있느냐,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요. 두 가지 축을 지금 공자가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제가 두 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 이러면 직장 생활을 저희가 만약에 한 30년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30살부터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직장 생활의 전반전은 지자의 삶을 살아라. 직장 생활의 후반전은 인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어떤 기준점을 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마치 지자처럼 활동적으로 그다음에 뭐 벤치마킹도 하고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말 활동적이어야지 직장 생활의 초반전도 재밌잖아요. 네.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나는 어진 사람이야 하고 뒷짐이 나지고 이렇게 말썽말썽 한다라고 하면 본인도 재미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회사 분위기도 사실 그 뭐 밝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가? 이제 부장이나 임원이 되면은 보통 직장에서 보면은 제가 뭐 저는 한 20년밖에 직장 생활 안 했습니다만 네. 보니까 이제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골라요. 팀장이면 팀원들, 임원이면 자기 부서 임원 이 팀원 그 조직원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리더가 돼야 되겠는가? 사실 뻔하잖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밑에 해라 하면은 그거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저도 이제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 뭐 우리 아주 옛날에 임원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화도 많이 내시고 재터리도 많이 집어던지고 뭐 레포트 써가면은 뭐 틀린 것이나 잡아내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렇죠. 사실 임원들은 그런 롤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먼 미래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배 사원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용서도 좀 해주고, 포용해주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어떤 인자의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그 회사에서 그 임원으로서 롱런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축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은요, 50세 정도까지는 지자의 삶을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은 인자의 삶을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인생의 전반을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면서 활동적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인생도 빨리 가고 재밌어진다는 거죠. 음, 하지만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렇게 사회의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열어놔야 될까요?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뭔가 나도 너 때는 그랬지. 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해.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뭔가 포용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렇게 돼야 사실은요. 이 어른도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는 먹어서 굉장히 어른인데 아직도 그렇게 세세한 것, 작은 거, 눈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주 미세한 것만 갖고 파고들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른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어른이 필요하고 정말 어른다운 어른의 기준점은 뭐다? 어지린 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공자가 이렇게 지자유수, 인자유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현대인들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기준점으로 젊었을 때는 지자로서 나이 먹어서는 인자로서 정말 사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 제시어를 중개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굉장히 뭐 중요한 말씀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인생의 전방, 후방, 뭐 두 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식이라든가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을, 실무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좀 어른으로서의 어떤 인자의 삶, 뭐 이런 부분으로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주, 그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대표님 저서를 이렇게 보면서 논어를 정리한다라면 지산, 지자, 요수, 인자, 요산 요산. 요 부분이 아주 그냥 강하게 어필하시는 부분이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 어떤 핵심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축으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근데 막 귀한 미니 강의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야, 진짜 시간 가는 줄 죄송해요. 저만 말씀 되게 아닙니다,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제 또 저희가 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좀 아쉬운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여러 이제 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어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 현재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공장에 길을 묻는다, 이 부분이 부재였는데 지금 현재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경영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반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더 진짜 이 부분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더불어 뭐 취업준비생도 그렇고 이제 청년들 자체도 그렇고 사실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그 노노의 해법을 좀 조언을 주시면 어떨까, 마무리로 어떤 뭐 그런 어른으로서 혹은 또 이제 노노의 어떤 세상에 이렇게 선하게 이제 전파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노노 해법으로 이런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해법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뭐 이렇게 조언까지 해드릴 수 있는 어떤 어,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제 생각나는 대로 한 말씀만 네, 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논어에 보면은 이제 위령공편에 인무원력 필류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8글자인데요. 인무원력 필류근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이제 이 뜻인데요. 뜻은 뭐 굉장히 간단하지요. 음, 그 공자가 이제 250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필유근우. 반드시 필자고요. 있을 유자예요. 필유근. 근은 가까울 근자예요. 네, 근데 우는 우환할 때 우자. 근심이라는 뜻이죠. 우환. 그래서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늘 가까이에 근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1800년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았을 때에도
그때 그 제가 책을 보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가 왔었어요. 아, 음. 콜레라. 콜레라. 코로나가 아니라 네.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콜레라가 와갖고서 이 우리나라 조선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콜레라는 거의 사라진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도 사실은 이제 사라지겠죠. 음. 뭐, 크게 이 위협적으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왜 결국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듯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을 끼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라고 일단 정의를 탁 해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라는 의문점을 갖잖아요. 그것의 해결점을 공자는 뭐라고 하냐면, 원려라고, 인무원려. 원자는 뭘 원자고요. 음. 려자는 고려하다, 생각하다의 려자예요. 음. 원려죠, 원려. 원려라고, 인무원려. 사람이 멀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필류구노.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자, 음. 그러니까 원려를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려는 음. 그냥 요즘 말로 이게 뭔가 원려. 멀리를 바라봐라. 뭐 간단한 말로 말씀드리면은 목표죠, 사실은. 음. 또 하나는 뭐 좀 더 멋진 말로 꾸며보자라고 하면 비전이나 드림 음. 이런 거겠죠. 음. 희망과 꿈과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음. 원려, 멀리 봐야 된다. 목표라는 음. 것도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 혹은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음. 그 목표가 분명할수록 그 목표가 간절할수록 음. 가까이에 있는 근심 걱정을 좀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음.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말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잘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간부들이나 임원들이 늘 목표. 우리가 이 책을 보면 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데 음. 사실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지금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뭐 그렇죠. 강의도 거의 다 네, 없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3년 후 혹은 5년 후 혹은 내가 10년 후 내가 만약에 60이면 70세의 나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음. 자, 그러면 70세가 10년 후면은요, 과거 10년 전에 어땠다. 이것은 사실 다 과거의 추억으로밖에 안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힘들 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목표를, 장기적인 꿈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냥 힘들다라고 해서 그냥 쪼그리고 있는 사람과는 분명히 10년 후에는 다를 것이다, 이게. 음.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음. 이미 2500년 전에 공자께서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음. 인무원료, 필요근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힘들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원료. 목표를 간절하게 세우고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목표를 가져보는 것. 이것.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힘들 때 버티고 일어나야 나중에 진짜 멋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야,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큰 목표를 자꾸 잃게 되면, 쉽게 이렇게 뭐 관성화된다,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생기는데,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위험한 인생은 목표가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목표가 너무 낮아서 그걸 그렇죠. 쉽게 달성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인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보다 성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당면하는 뭐 어떤 근심들이나 염려들이 있지만 좀 크게 보고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좀 자그마한 것들은 좀 담대하게 갈 수 있는데 자꾸 앞에 것만 보고 가게 되면 이 담대해지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거의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 막 저도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아무래도 공자님 말씀 듣는 듯한 느낌으로 뒤에 또 이렇게 정자가 탁 이렇게 있고 바다가 아, 보이는 요거 제가 정자 잠깐 설명 좀 드려보면, 네네 이게 이제 어디냐면은요,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네 지었던 전남 네 아 당진의 그 다산초당 옆에 보면은요, 네 천일각이라는 그 조그마한 정자예요. 그래서 저 그렇군요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강진만인데, 네 지금 마지막 질문과도 좀 많이 이게 연유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다산이 네 여기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습니까? 힘들 그렇죠 때마다 이 천일각에 올라와서 정말 그 뭐 고향도 생각했을 것이고 인생도 생각했을 것인데 결국은 거기서 다사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만들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들어도 이걸 잘 버텨내면 굉장히 음. 좋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만 듣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제가 수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대표님의 가지신 어떤 성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통찰을 담아내기엔 너무 협소할 것 같은 아유, 데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후에 그 공자의 담론이라인가요? 또 책이 네, 그 나오셨죠? 최근에 예. 한 권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후에 기회가 되시면 공자의 담론으로 해서 한 번 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네. 오늘, 근데 이제 저는 이 부제가 굉장히 좀 강력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그 코로나 시대의 어떤 해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지식인 혹은 뭐 지성인들이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들 각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각계격파의 시대가 좀 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인문사회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네.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인문학, 특히 고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약간 좀, 나하고는 관계없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가끔 얼핏얼핏 그렇죠. 이렇게 접하다 보면 참 깨달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중간에도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사실은 뭐라고 채찍질을 가했다 그럴까? 약간의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귀한 인터뷰 감사드리고, 이후에 한 번 더 그 공자의 담론으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기사 또 이렇게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